K-팝 콘서트가 이제는 티켓도 굿즈가 되는 세상이 왔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뭐 G.O.D, 에픽하이, 임영웅, K-팝을 필두로 한 K-컬처가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건 우리가 콘서트 볼 때 티켓 구매를 하잖아요. 그 티켓조차도 굿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포토카드 티켓 이야기인데, 사실상 나오나 콘서트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이 됐다곤 하지만 이 디지털 포토카드 티켓의 엄청난 유행을 일으킨 건 제가 볼 땐 우리 아티스트의 I'm Here로 콘서트 디지털 티켓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 이후에 우리 아티스트의 이 공연이 엄청나게 주목을 더욱더 받게 됐고, 이 I'm Here로 콘서트 티켓이 또 디지털 카드 티켓으로 이 부모님들에게 티켓팅을 해드리는 많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웬만한 아이돌 가수 티켓 굿즈보다 훨씬 완성도 높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도 우리 아티스트의 I'm Here로 콘서트 티켓이 함께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포토카드처럼 생겨서 예쁘다, 추억할 기념품이다, 소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되지도 않고 보관도 할 수 있고 편리성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우리 아티스트의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 역시 디지털 티켓이 이용되고 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콘서트의 중심에는 임영웅이라는 이 콘서트가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요번에 또 티빙 생중계까지 하면서 역대급 신기록을 세웠다 보니 I'm Here로 콘서트가 주목받는 지금 이 어떤 파급력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추가적인 뭐 광주, 대전, 서울, 부산 추가 콘서트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세워질 기록도 얼마나 대단할 것이며,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본다면 분명히 또 CGV에서 우리 아티스트의 아마 서울 콘서트 추가로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가 영화로 제작이 돼서 개봉이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정정을 드릴 게 있어요. 이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일산이다 이상한 소리 했죠? 그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아시다시피 서울에 위치한 야구 경기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제가 좌석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뭐 과거 우리 아티스트도 공연을 했었고, 여기 보면은 뭐 많은 가수들이 공연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의 공연장 형태가 제가 말씀드렸던 컨벤션 센터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래도 야구 경기장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반원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 지드래곤이 콘서트를 했었던 당시 때의 모습인데, 이때를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기장을 뜯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이게 체조 경기장이랑 좀 비슷한 반원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반원으로 둘러져 있는 좌석수들이 보일 텐데, 이게 사실 컨벤션 센터의 좌석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부산 콘서트 같은 경우는 컨벤션 센터니까 아마 한 회차 공연마다 10,000명 정도가 수용이 될 것이고, 3일 동안 공연하니까 30,000명 정도가 부산 콘서트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면, 이 고척 스카이돔은 얘기가 다릅니다. 야구 경기장으로 진행이 됐고, 야구 경기장에서 진행됐을 때도 15,000명 이상이 수용되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15,000명이었냐? 요 가운데 부분이 다 비어져 있어야죠. 왜냐?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구 경기를 해야 되다 보니 이 15,000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좌석 수만 15,000석 정도인데,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떻죠? 이 경기장으로 사용되던 이 장소까지 전부 다 객석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객석의 수가 엄청 차이 납니다. 보이시죠? 야구 경기 기준으로는 16,000석. 근데 콘서트와 행사를 할 땐 최대 2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좌석 수가 행사, 무대 구성에 따라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우리 아티스트의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최소 부산 콘서트에서 10,000명씩 3일이면 30,000명, 25,000명씩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면은 7만 5천 명, 10만 5천 명 이상의 영웅시대 분들이 추가적으로 티켓팅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선택입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못 보셨던 영웅시대 분들도 이 서울 콘서트와 부산 콘서트에서 회포를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기록은 콘서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월 KM 차트 K뮤직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1위, 아티스트 부문에서 지난달에 이어서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KM 차트가 얼마나 이 우리나라에서 저명하고 공신력 있는 차트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K뮤직 아티스트에서 연달아 저번 달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기록도 계속하여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차트 랭킹도 역시 244주 연속 1위. 야, 244주면 한 달을 5주로 잡아도 이게 지금 한 50주 되지 않습니까? 50주가 아니죠. 50개월이죠. 한 달 5주씩 잡아도 50개월 이상이다. 1년이 24개월이니까 2년 이상 지금 우리 아티스트가 아이돌 차트 랭킹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표 수도 31만 표가 넘습니다. 31만 표. 2위를 차지한 이찬원 가수가 7만 5천 표입니다. 이게 지금 투표 수가 거의 뭐 4,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지금 영웅시대 분들이 팬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추가된 10만 표가 넘는 10만 석이 넘는 좌석수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매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제는 멜론 누적 스트리밍도 129억 회를 돌파해서 130억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0억 회. 100회를 넘은 가수가 지금 셋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129억 회를 넘어가면서 130억 회를 향해 달성을 하고 있다. 그룹도 아니고 솔로 가수가 이 정도로 지금 스트리밍 조회수를 만들어낸다? 멜론에서만? 이러니까 대한민국 1등 가수가 세계적 가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것도 보세요.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도 100번째 1000만 뷰 영상에 등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31만 표가 넘는 아이돌 차트 랭킹 투표도 하시고 스트리밍도 멜론에서만 130억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가 10번째도 아니고 100번째 1000만 뷰. 그러니까 1000만 뷰짜리 영상만 100개예요. 1000만 뷰짜리 영상만 100개.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이걸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다 만들어내가고 있다. 그리고 순간을 영원처럼 올라온 지가 지금 이제 3달 됐습니다. 8월 28일 날 공개된 타이틀곡이었는데 이 영상 뮤직비디오가 지금 100번째 1000만 뷰 영상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가수들, 아이돌 가수 통틀어도 이 정도로 팬 활동이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 10년 동안 응원하는 가수가 많을진 몰라도 이렇게 꾸준히 축소되긴커녕 오히려 기록이 더욱 폭등하고 있는 이런 팬덤 활동 듣도 보지도 못했다. 가수만큼이나 팬덤도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소아암 화나에게 웃음을 준 임영웅 팬덤. 응원으로 된 누적 기부 금액만 1억 1,600만 원입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영웅시대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한 금액이 이미 10억 뷰가 아니라 10억을 우습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응원으로만 달성된 누적 기부 금액도 1억 1,600만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국 소아암재단을 위한 선한스타 이 메달 있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200만 원이 꾸준히 쌓여서 1억 1,600만 원. 자, 200만 원을 1년 동안 내내 타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매달 가왕전에서 획득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1년 동안 받아갈 수 있는 게 1,200이 아니죠.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근데 1억 1,6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아티스트가 이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영웅시대 분들이 결성되어 가지고 본격적인 팬 활동을 시작한 5년 동안 계속하여 1등 했단 얘기예요. 매년 2,400만 원씩 5년 가까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응원 누적 기부 금액으로만 1억 1,600만 원을 달성해버렸다. 이때까지 19세 이하의 소아암 환자들, 백혈병 환자들,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은 만 25세 이사의 환아들의 수술비와 병원 치료, 이식비, 이걸 우리 아티스트가 1억 넘게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응원만으로. 별도로 기부한 금액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응원 누적 기부 금액만으로도 1억 넘게 했다. 자, 그러니 뭐 이 영웅시대와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파워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편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12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순위도 한번 보십시오. 탑3를 또 차지했습니다. 저번 달에도 그랬는데 이번 달도 탑3를 차지했다. 10월 달에는 손흥민 선수가 11월 달에는 엄태구 배우가 1위를 차지했지만 우리 아티스트가 광고 모델계에서는 10월, 11월 다 2등을 차지했다. 아쉽게도 이번 달에는 3위를 차지했지만 그래도 아이브, 방탄소년단과 더불어서 탑3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왜 대단하냐? 제가 입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2월 달에도 우리 아티스트는 탑3였지만 1, 2등에 위치한 아이브, 방탄소년단은요. 11월 달에는 각각 5위, 12위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번 12월 달에 앨범을 발매를 했건 콘서트를 했건 뭔가 화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도 순위가 급등한 거예요. 심지어 이 엄태구 배우 저번 달에 1위 했는데 12월 달에는 20위권 내에도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영웅 가수는 또 어떻습니까? 10월 달에도 2등을 차지했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엄태구, 아이브, 방탄소년단 4위, 아이브는 10위, 엄태구라는 배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꾸준하다란 얘기죠. 여러분이 광고 업주라면 어떤 일을 광고 모델로 세우고 싶겠습니까? 이 변동폭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꾸준히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화제성 있는 인물, 화제성 있는 파워를 지닌 꾸준한 팬덤의 어떤 영향력까지 보여주는 가수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광고 모델로서 신규 광고 러브콜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라는 소문이 엄청납니다. 광고계에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아티스트가 뭐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티스트의 고민은 어떤 광고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만간 깜짝 놀랄 엄청난 신규 광고가 발표가 될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상 영웅시대 분들이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이 광고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판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광고에 대한 러브콜이 빗발치고 있지만 고르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하지만 조만간 또 메가톤급의 신규 광고가 발표될 걸로 내다본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만 봐도 말이죠. 그리고 영향력이 뭐 각종 방송계에서 솟구칩니다. 아침마당에 등장한 남궁진 씨가 어머니의 강경화 투병으로 힘든 시절이 많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역경을 딛고 왕중왕전 결승행을 했는데 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남궁진 가수 얘기를 하느냐 하실 거예요. 근데 아실 겁니다. 이 남궁진 가수가 도전 꿈의 무대에서 계속하여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불러가지고 결국 5연승을 차지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는 도전 꿈의 무대 왕중왕전이 아침마당에서 열리고 있고 아침마당 PD가 우리 아티스트를 모시기 위해서 계속 연락하고 있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남궁진 씨가 등장해서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를 엄청 불렀고 심지어 어머니를 향한 깊은 효심과 진정성 있는 무대를 통해 부른 노래가 우리 아티스트의 돌아보지 마세요를 부드럽고 섬세하게 열창을 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이틀곡을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이틀곡이 제일 유명할 테니까 일반인들에게도. 근데 이 돌아오지 마세요를 불러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선배건 후배건 동료건 정말 1등 가수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수라는 걸 이 사례를 보고도 알 수 있죠. 왜 남궁진 가수가 임영웅 가수 노래만 부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에 말씀드린 광고계에서도 엄청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 이제 열릴 고척 스카이돔과 부산 콘서트 역시 뭐 매진 행렬은 따놓은 당상이다. 자, 이런 아티스트의 행보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뭐 그냥 비교라기보다는 팩트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뭐 홍콩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던 이 마마 어워즈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 마마 어워즈에서 대상 등 4관왕을 받은 이 지드래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드래곤이 어떤 말이 굉장히 들었냐면 라이브 논란이 터졌어요. 라이브 논란. 왜 라이브 논란이 터졌냐면 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쉽게 말해서 뭐 성대결절인지 목 상태가 안 좋았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라이브를 불러야 하는 노래 무대에서 목소리 자체가 거의 안 들리는,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악평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은 지드래곤이 이번 마마 어워즈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본인의 어떤 단독 콘서트 때도 야, 이 돈 주고 가서 듣기에는 노래를 너무 못 부른다. 가수가 라이브를 너무 못한다. 아무리 댄스 가수가 아이돌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아이돌들 노래 엄청 잘하잖아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노래 부르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 지드래곤이 그거에 비해서는 라이브를 너무 못한다. 근데 이게 요번 마마 어워즈에서 대상까지 받으면서 수상을 한 1등 가수가 라이브를 저렇게 해? 라는 비판이 엄청 쏟아진 겁니다. 근데 그런 가수들을 보던 20대들, 10대들이 요번 임영웅 가수의 티빙 콘서트 영상을 딱 보면서 느낀 점이, 왜냐면 OTT 1등이었잖아요. 티빙에서 실시간 점유율 1등이니까 저 같아서도 궁금하면 한번 눌러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끝까지 시청하진 않아도 노래 한두 곡 정도는 들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들었던 많은 일반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그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마마 어워즈에서 4관왕 하면 뭐합니까? 가수가 노래로서 평가받아야 하는데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노래 평가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심지어 팬이 아닌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도 이 정도의 극찬을 받는 것이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가창력 파워다. 근데 그 가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내가 가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팬들 때문이다. 자, 이러니 영웅시대 분들이 감격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앵콜까지 완주한 우리 아티스트가 한 말은, 무대를 하면서 내가 가수를 하는 이유가 결국 팬들 때문이구나, 팬분들 때문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티빙도 성공 사례로서 엄청난 대기록, 신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임영웅 효과에 지금 티빙이 난리가 났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부터 라이브 시청 서비스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서 임영웅 가수의 이름이 당당하게 남게 된 거죠. 티빙에 따르면 이번 30일 날 실제 방영된 이번 티빙 동시간대 시청 점유율 최고 95.3%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순간 96%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뭐 조금 수치가 다르게 표시가 되진 않았을 텐데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뭐 95%건 96%건 역대급 최고 기록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도 올해 티빙에서 진행한 단일 라이브 컨텐츠 가운데 총 시청자 수와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전부 다 갱신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기록이 나온 거죠. 결국 이번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진행된 사전 라이브 방송조차 티빙 톡으로 소통하는 시간까지 마련을 할 정도로 이번 티빙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서비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접속하기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어땠느냐? 대규모 동시 접속에 대비한 안정화 작업, 고화질, 고음질 환경 구축에 굉장히 신경 썼다고 했는데도
접속을 못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PC로 접속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또 뛰어넘은 겁니다. 아마 그분들까지 들어왔으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이 기록이 됐을 텐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티빙 관계자도 이번 임영웅 콘서트 라이브가 티빙이 앞으로 예능, 드라마, 그리고 음악 공연 분야조차도 차별화된 라이브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시켜준 대표적 성공 사례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K 컨텐츠를 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임영웅 가수가 이 정도의 기록을 세웠으니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티빙은 신나가지고 이제 많은 가수들과 이런 라이브 협업 서비스를 하겠죠? 근데 임영웅 가수의 이런 기록을 과연 넘어설 수 있는 가수가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티빙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임영웅 가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었다. 이게 좀 팩트가 아닌가 싶고 그게 실제로 95.3%라는 시청 점유율 최고 신기록을 결국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멋진 무대 사실 티빙으로 보신 분들 뭐 만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도 가서 보고 싶다. 나도 콘서트장을 가서 이것을 함께 누리고 즐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우리 아티스트의 알다시피 추가적인 콘서트 티켓 일정이 또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알다시피 일단 대전 콘서트가 지금 코앞에 다가와져 있죠. 일괄 배송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져 있고 공연은 1월 2일부터 1월 4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 콘서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티스트가 또 어떤 공연이 있습니까? 딱 임영웅이라고 검색하면 광주 콘서트가 좀 더 앞으로 다가와 있죠. 광주 콘서트가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제 광주 콘서트가 또 코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전 콘서트와 광주 콘서트가 가장 가까운 우리 아티스트의 또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인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전국 투어인데. 결국 추가 콘서트 티켓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공식 팬카페에서 올라온 소식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 콘서트와 부산 콘서트 일정이 추가됐다. 추가됐습니다. 추가. 야, 그러니까 기존보다 콘서트가 또 추가가 됐어요. 자, 항상 영웅시대 분들이 많이 와서 보시고 즐기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구나. 서울 콘서트 일정은요, 2026년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티켓 오픈, 가장 중요한 날이죠.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12월 4일 목요일 오후 8시입니다. 이 결전의 날이 사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달력에 잘 표시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부산 콘서트는 2월 달까지 이어집니다.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역시나 티켓팅 오픈 일정은 코앞이에요.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8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콘서트와 부산 콘서트가 각각 1월 16일, 2월 6일 날 시작하지만 티켓팅은 한 달 뒤인 12월 4일, 그리고 12월 11일 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력에 잘 표시해 두시고 이번 티켓팅은 저도 부산은 너무 멀지만 서울 콘서트까지는 한번 성공을 해서 현장 방문도 좀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티켓팅 할 때마다 지금 매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서울 콘서트를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순간도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게 과연 티켓이 얼마나 풀리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요번 대전 콘서트가 대전 컨벤션 센터, 광주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 둘 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을 하죠. 보통 지방 콘서트가 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지방 콘서트의 이 좌석표를 보면 서울 콘서트와 다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계단식이 되어져 있고 직사각형으로 긴 형태 똑같죠?
그리고 좌석 넘버와 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이제 만석이 좀 안 되거나 만석에 가까운 자리가 많은데 그래도 컨벤션 센터다 보니까 충분히 티켓 자리는 확보가 어느 정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고척 스카이돔이죠. 계단석까지 쭉 확장해서 자리를 놓으면 만석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 이 부산 콘서트와 서울 콘서트의 자리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티켓 수가 나온 거죠. 거의 2만 표 정도 추가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시느라 이제 막 예매하셨거나 이미 콘서트 보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만 명의 새로운 영웅시대 분들이 또 이 티켓팅에 도전해서 현장을 방문하실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뭐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제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K 스포돔 콘서트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고척 스카이돔이랑 부산 콘서트 티켓팅은 조금은 양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가고 싶지만 영웅시대 분들 중에 아직 전국 콘서트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 콘서트를 봤는데 요번 2집 앨범은 못 봤으니까 나 티켓팅 했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한 번이라도 이제 앞에 있는 공연을 쫙 보신 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양보를 해주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뭐 콘서트가 벌써 여러 회차 진행이 됐잖아요. 이때까지 거의 한 9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9만 명 정도의 영웅시대 분들이 보셨다면 이게 뭐 단순히 팬카페 숫자로 그냥 나누면 안 되지만 그냥 20만 명이 넘는 팬카페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절반 본 거잖아요. 나머지 절반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티켓 좌석 수는 제가 볼 땐 충분히 다른 콘서트장만큼 빵빵하니까 양보가 조금만 이루어진다면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아티스트의 마케팅 효과 이렇게 크다라고 지금 극찬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수의 콘서트 보기가 어려운 게 당연한 거겠죠? 여기 보면 스타 마케팅 효과를 그야말로 명실상부 각인시킨 것이 임영웅이다. 2025 시즌 3차 클럽상 2관왕의 영예를 얻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 팀이 바로 클럽상 2관왕을 차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2관왕 차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시축 행사를 했을 때 스타 마케팅 파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은행 광고 모델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 시즌 클럽상의 대전 하나 시티즌 팀이 2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죠.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시축 행사에서도 엄청난 관객 몰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전 하나 시티즌 팀과 이렇게 2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영예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이번 콘서트 파워가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 영역에 걸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이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음향 시스템은 아무래도 이게 공연 전문 장소인 공연 전용장이 아니잖아요. 아레나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녹음된 그 목소리가 우리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잡아내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콘서트의 묘미답게 현장 분위기가 미쳤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이 응원 파도 물결이 이 반원 형태로 쭉 둘러지면서 가는 그 엄청난 장관이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론 아직도 우리 아티스트